8만 원으로 세계 1위의 기업을 살 수 있습니다. 거짓말이 아닙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중국의 은행주들이 그러합니다. 포브스 글로벌 2000에서 2020년 기준 세계 1위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ICBC 중국의 공상은행을 선정했는데, 이 중국 공상은행의 주가가 현재가가 5.16 위엔입니다. 5.16 위엔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환율 대입하면은 한 800원 정도가 좀 넘거든요. 그러면은 중국 주식은 기본적으로 100주를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8만 원 정도면은 세계 1위의 기업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. 세계 1위의 기업의 주가가 왜 이렇게 싸냐? 그 이유는 바로 어마어마한 발행 주식수 때문이죠. 공상은행의 발행 주식수는 2,696억 주입니다. 주식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리는 은행주는 추천 종목의 개념은 아닙니다. 다만 중국 기업들은 지금부터 한 8월까지 앞으로 7, 8월 두 달간의 배당을 실시하는데, 이 중국의 은행의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포브스 글로벌 2000 세계 5위의 은행인 농업은행의 현재가는 3.51 위엔입니다. 이 회사는 저기 공상은행보다 더 주가가 싸지요. 발행 주식수가 무려 2,940억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기 이 은행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21억 위엔입니다. 이 중국 농업은행의 올해 예상되는 지금 예상안을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. 주당 0.1819 위엔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는데, 거의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5.18%가 되는 것이죠. 중국은행은 이번 포브스 글로벌 2000에서 세계 10위에 선정된 그런 은행인데, 이 은행 역시 주가가 3.63 위엔에 불과하고 지금 현재 예상 배당금이 0.191 위엔입니다. 따라서 배당 수익률은 5.26%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흥업은행은 4.49%, 포발은행은 5.36%, 그 다음에 민생은행이라는 은행이 있는데, 이 회사가 포브스 글로벌 2000 세계 90위입니다.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은행들은 규모가 다 어마어마합니다. 이 민생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6.23%가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중국 상하이에 본점을 둔 교통은행은 배당 수익률이 5.89%가 되고, 세계 113위의 기업인 중국의 중신은행의 배당 수익률은 4.28%가 됩니다. 이것보다 훨씬 큰 기업들이 뭐 공상은행, 초상은행, 광대은행 이렇게들 있는데, 이 은행들은 이미 배당을 실시를 했습니다. 공상은행이 배당 수익률이 5.09%였고, 초상은행은 3.27%, 그다음에 광대은행은 5.32%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면서 이미 배당을 지급을 하였는데, 여기서 농업은행, 중국은행, 흥업은행, 포발은행, 민생은행, 교통은행, 그리고 중신은행의 경우에는 7, 8월에 각각 배당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배당금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추천 종목의 개념이 아니지만 지금 그 주식을 매입하는 건 좋다. 이게 조금 이제 어불성설로 들리긴 할 텐데, 단기적으로 배당 수익만을 노리고 들어가기에 무리가 없는 그런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중국의 은행들을 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원인, 중국 은행에 대해서 좀 불신이 있는 것이 규모는 뭐 세계 최대라는 것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일반적으로 은행의 경우에 뭐 대출 잔액이 많거나 예금 잔액이 많거나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대출 잔액에서 얼마나 리스크 관리를 했느냐, 얼마나 충당금 설정을 하고 부실 여신의 규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, 이 여부가 은행의 건전성에 연관이 되고 주가도 규모가 큰 은행보다는 이렇게 건전성이 뛰어난 은행의 주가가 각광받는 그런 이제 은행주의 특징이 있는데 중국의 은행들은 사실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규모는 세계 1위가 맞는데 이 은행들이 과연 그렇게 깐깐하게 리스크 관리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은행에 대해서 선뜻 추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역시도 지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뭐 우리와는 달리 제조업의 경기가 활발하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대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역시도 전반적인 경제 제조업이 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일부 우량업체들은 은행 차입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수익 창출로 인해서 기업 경영을 하는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저금리 장기화에 따라서 은행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을 대할 때 중국 은행도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장기적인 혹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단기적으로 중국 은행들의 높은 배당 수익률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.